박규락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정당성을 갖고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이냐 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국내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외 문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민주당이 철수를 많이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닉슨이 제일 먼저 철수 주장했잖아요. 그게 그 공화당입니다. 카터는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사실 제3단계 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만들어진 1990년대의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였고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 3단계 철수 방안을 주창한 사람이 존 워너라는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안심하는 그거는 편협된 사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에 저는 당분간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anything bu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반대대로 하는 경향이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anything but 클린턴 이게 이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반대대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방향과 다른 방향을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은 그 반대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선거운동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도국에서 위치를 트럼프 때문에 상실을 했다. 그래서 이 American First Policy에서 세계 질서 주도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미국이 탈퇴한 기후협약 탈퇴를 번복해서 이제 가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와도 협조하고 또 이란 핵 합의도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상생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바이든은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만 북한 핵무기 폐기 의사가 확실해야만 대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당연히 서로 상반간에 존중하고 협의하는 그런 관계를 지향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특이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외인 구단 정도 아웃사이더 또는 매브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됨으로 해서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 워싱턴에서 전통적으로 구축되어 온 사람, 체제, 제도에 의해서 미국의 제반 정책 특히 대외 정책이 시행되는 그러한 그 환경으로의 전환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익 중심의 외교는 불변이고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온 큰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American First Policy를 폐기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자신의 국익에 충실한 외교를 해왔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되면 좀 방법만 좀 더 유연하게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방식이죠. 그렇게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대결 완화 바이든도 바라고 아마 미국의 다수 국민들도 바랄 겁니다. 그러나 이 고장난맹이라 미국 혼자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과연 미국과 그 손발을 맞춰서 서로 이 상생의 관계를 추구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토나 우리 한국, 일본 등의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서로 상생에 협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란 핵 합의도 복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는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계속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란이 핵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한만 협조한다면 누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북한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북한은 계속 핵무기 증강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성급한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호적으로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과연 한국이 협조할 것인가?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국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균형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 말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거죠. 또 한국군은 지금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으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과연 미국이 그럼 한국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방위 분담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호혜적으로 서로 협의하겠죠. 하지만 미국 주둔에 따른 방위 분담을 뭐 한국 안 내도 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국에게 방위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그 액수가 차이가 있다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ABT, Anything but Trump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국은 국익 중심의 외교, 다시 말하면 가끔 동맹국들과도 충돌도 하고 중국과의 대결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트럼프가 추구했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이든 당선이 저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한테 유리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트럼프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을 취할지 모르거든요.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손쉬운 상대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그 일이 일어난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 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겼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로 잘한다. 이렇게 해서 진짜 뭐 핵무기 폐기할 테니까 북한도 내부의 강경파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 한미연합훈련 그 좀 축소해주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아양을 떨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폼페이오가 방문했을 때 비핵화를 얘기하니까 강도적인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 바이든이 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만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유엔을 통해서 나름대로 함께 북한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효과는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제재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만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되면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차근차근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인권과 같은 그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북한 주민에 대한 도리고 또 북한의 약점이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그걸로 이제 그 압박함으로 해서 다른 쪽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북한의 작은 도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큰 도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든이 되면 한번 북한이 판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 한국과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북한도 달라지겠지만 또 이제 트럼프처럼 그냥 수사로만 대응을 한다면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핵 전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거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바랐을 겁니다. 아마 우파에서 더욱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위상, 도덕성을 심대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조롱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유, 공정, 정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국민한테 물으면 미국이 아직도 자유, 공정, 정의를 주장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의 푸틴, 또 이제 시진핑까지 우호적이었고, 우방국은 오히려
압박하는 참 잘못된 그런 그 외교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이것이 이 북한 문제도 중국 문제도 러시아 문제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악화시킨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가 사업하면서 써먹었던 수법, 즉 허장성세로 상대방의 굴복을 기대하는 거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 속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력과 동맹만 약화시킨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존의 어떤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실증에 기초해서 외인구단이나 또는 뭐 대체 의료,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난 그런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면 정통적인 방법으로 채택됐겠죠. 정통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북핵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는 참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한테 가장 그 강력한 것이 군사적 옵션인데요. 2017년도에 그렇게 말로만 막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다 그러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싱가포르 회담 하나 하는 것으로 군사적 옵션을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그 북핵 폐기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북핵 정책을 퇴색시켰습니다. 사실 그 CVID가 여러분들 D가 denuclearization이라고 이제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dismantlement였습니다. 사실은 뭐 denuclearization이라는 자체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한미동맹에서 나름대로 계승되어 오던 상호존중이나 협조 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훼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책임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같은 그런 나쁜 정권을 두 번이나 사실 두 번 반이죠. 판문점에서 한 만났으니까 두 번 반 만나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줬고요. 또 비핵화 관련해서 김정은에게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는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 시간을 부여한 셈이죠. 2017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무기 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 경제 제재가 부과됐다는 것과 생각을 하면 2018년, 2019년은 북한에게는 황금 시기였죠.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만만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접촉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약속을 하니까 북한과 중국이 서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떻게 미국을 속일 것인가 이걸 협의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 골든타임, 마지막 그래도 가능했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허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현 정부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큰 나라고 다수의 나라들과 우방 및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력을 집중해서 나름대로 전략과 정책을 정립하고 구현하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다른 우방국이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들이 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느냐 또는 트럼프가 그대로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한국이 할 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더욱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한미동맹조약을 맺는 거라든지 또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거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한 거라든지 이게 모두 우리 한국이 주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이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된다. 한국이 계획하고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자유, 공정,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것을 미국과 공유하는 그러한 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된다. 이 가치 동맹이라고 말합니다만 좀 더 숭고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당국자 간에도 서로 계속 접촉하고 논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방위분담 문제를 조기에 타결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동맹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로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북한이나 또 북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일방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서로 교환하고 상호 조정을 해서 일치된 그러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강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의 국민인데요. 그러한 국민이 저렇게 압제 속에서 허덕이는데도 우리가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을 조금 바꿔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변형하면 Ask not what the US can do for South Korea. Ask what South Korea can do for South Korea.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답하지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 변화에 따라서 지나친 기대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미국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됐다는 것은 나이도 많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적인 미국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합리성이 상당히 트럼프 시대보다는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미중 대결이나 북핵 문제 어느 것도 단방약이나 특효약은 없다. 우리가 어렵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이러한 좀 그 나름대로 장기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반미 언행 이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적국을 욕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머스민 정부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정부한테 한미동맹을 강화해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 주겠지. 미국한테 해결을 부탁하는 거 이걸로는 자주를 고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뭐겠습니까? 미국이 변화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북한을.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접촉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변화시켜야지 자꾸 미국을 변화시켜서 북한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 자체가 비자주적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